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피스를 보면서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악마의 열매를 찾아서 먹는다는 개념이죠. 힘을 원하는 자가 열매를 찾고 그것을 베어 무는 순간 능력이 생긴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 이 전제가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인간이 열매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악마의 열매가 자신의 그릇이 될 인간을 직접 선택하고 그 인간이 올 때까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기다려왔다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아마 1권 1화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명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한 우연인 줄 알았던 그 장면들이 사실은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열매의 의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특히 최근 공개된 엘바프의 에피소드는 이 가설이 더 이상 추측이 아닌 팩트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악마의 열매 안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의지가 원피스의 역사를 어떻게 조종해 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진실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살펴볼 이야기는 따끈따끈한 최신 근화, 바로 엘바프의 왕자 로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피소드야말로 열매가 주인을 선택한다는 가설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엘바프의 왕 하랄드는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먹고 이모에게 나라를 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손에 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이 열매를 감당할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요. 결국 그는 아들인 로키에게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남깁니다. 이 전설의 열매는 내가 먹어야 한다. 내가 먹고 엘바프의 진정한 왕이 되어라. 로키가 그 말을 따라 열매가 안치된 방으로 향했을 때 그곳을 지키고 있던 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라그닐이라 불리는 아마도 동물계 다람쥐 능력자로 추정되는 기묘한 수호자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라그닐은 로키를 보자마자 마치 그를 시험하듯 맹렬하게 공격해옵니다. 왕자에게 대드는 불경한 상황이죠. 하지만 로키가 그 순간 강력한 패왕색 패기를 뿜어내며 라그닐을 제압하자 상황은 180도 반전됩니다. 라그닐은 즉시 태도를 바꿔 로키를 열매가 있는 곳으로 정중하게 안내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로키가 힘이 세서? 아닙니다. 이 장면은 마치 열매의 파수꾼이 자격을 테스트한 것처럼 보입니다. 동물계 열매에는 의지가 깃든다는 설정,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어쩌면 엘바프의 그 전설적인 열매는 하랄드 왕이 아닌 자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대한 야망과 패기를 가진 로키라는 그릇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수호자의 태세 전환은 로키가 열매에게 선택받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었습니다. 사실 루피의 사례야말로 악마의 열매 의지서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1권 1화를 기억하십니까? 샹크스가 가져온 고무고무 열매를 루피가 홧김에 디저트처럼 먹어치우던 그 장면. 당시 우리는 그저 식탐 많은 소년의 귀여운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와노쿠니 편 1044와 오로성의 입을 통해 밝혀진 진실은 우리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렸죠. 그 열매는 언제나 세계 정부가 회수를 시도했지만 무려 800년 동안이나 결코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악마의 열매가 우리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밝혀진 진짜 이름, 동물계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니카, 태양의 신. 이 열매는 단순한 고무가 아니었습니다. 800년 동안 자신의 의지로 정부의 소나기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자신을 진정으로 각성시킬 해방의 전사를 찾아다녔던 겁니다. 샹크스가 하필이면 정부의 호송선을 습격해 이 열매를 탈취한 것, 그리고 하필이면 후샤 마을의 술집에서 루피가 그 상자를 열어보게 된 것. 만약 그날 산적 히그마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샹크스가 상자 관리를 조금만 더 잘했다면? 아니요, 그런 가정은 무의미합니다. 상황은 마치 루피가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운명의 수레바퀴가 강제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니까요.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을자 가장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소년 니카 열매는 샹크스를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마침내 자신이 기다리던 루피라는 종착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800년 만의 필연적인 상봉이었습니다. 빛이 있다면 어둠도 있는 법. 루피가 빛의 선택을 받았다면 어둠의 선택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바로 마샬 디티치입니다. 티치는 E형의 몸 구조를 가진 특이 체질이자 어둠어둠 열매와 흔들흔들 열매를 동시에 소유한 괴물입니다. 그는 흰 수염배에 탄 이유를 딱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배에 있으면 어둠어둠 열매를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을 테니까. 그는 악마의 열매 도감을 통째로 외우고 다녔고 자신이 원하는 힘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기다림 끝에 운명처럼 사본대 대장 사치가 그 열매를 발견합니다. 티치는 에이스와의 결투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능력은 나를 선택했다. 생각해보세요. 사치가 열매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먹어버렸다면? 혹은 티치가 보는 앞이 아니라 몰래 발견했다면? 하지만 사치는 열매를 보관했고 티치는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며 결국 사치를 죽이고 열매를 차지할 수 있는 완벽한 틈이 생겼습니다. 자연계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어둠 열매는 티치의 그 검고 끈적한 욕망에 반응한 것처럼 그에게 굴러들어왔습니다. 록스 디즈백의 의지를 잇는 것으로 추정되는 티치에게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어둠의 힘은 그야말로 운명적 파트너였던 셈입니다. 열매가 사악한 주인을 알아보고 스스로를 바친 것이나 다름없죠. 네 번째 주인공은 정말 의외의 인물, 천냥광대 버기입니다. 버기의 능력 획득 과정은 앞선 인물들과 달리 한편의 코미디였습니다. 로저 해적단 시절 그는 동강동강 열매를 먹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죠. 그저 팔아서 돈을 챙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갑자기 나타나 말을 거는 바람에 깜짝 놀라 입에 숨겼고 또다시 말을 걸자 실수로 꿀꺽 삼켜버리고 맙니다. 버기는 이 사건 때문에 샹크스를 평생 원망했습니다. 보물을 캘 수 있는 수영 실력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지금 그는 칠무회를 거쳐 사왕의 자리에 올랐고 크로스 길드라는 거대 조직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리오크의 세계 최강 참격을 무효화하는 능력, 임펠다운 탈옥의 1등 공신이 된 능력. 동강동강 열매가 없었다면 버기는 진작에 죽었을 겁니다. 본인의 실력보다 운과 카리스마가 더 돋보이는 버기에게 그날의 실수는 사실 열매가 강제로 들이민 축복 아니었을까요? 재밌는 건 루피, 티치, 버기 이 세 명의 사왕 모두가 샹크스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샹크스가 가져온 걸 먹은 루피와 샹크스 때문에 열매를 먹은 버기, 샹크스에게 상처를 입힌 티치. 이들의 얽히고 설킨 운명 속의 악마의 열매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점, 오다 작가의 치밀함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악마의 열매는 단순한 파워업 아이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의지이자 캐릭터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 작가는 1화부터 지금까지 이 설정을 아주 치밀하게 깔아두었습니다.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는다는 명대사처럼 악마의 열매에 깃든 의지와 꿈 또한 시대를 넘어 계승되고 있는 것이죠. 루피가 조이보이의 꿈을, 사보가 에이스의 꿈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가 과거의 누군가의 꿈을 이어받아 달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인물들 중 어떤 캐릭터의 운명적 만남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혹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캐릭터도 분명히 열매가 선택했다 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추측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